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나오는 지표마다 부동산 악재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0.5% 기준금리 이후 자산시장 쏠림이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을 시작으로 주식 그리고 코인 시장까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죠. 결국에는 현금 가치의 불신에서 발생한 부분이고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까지 지속될 문제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금리 인상은 멀었다고 언급을 해요. 오늘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내년 상반기 테이퍼링 들어가고 2023년 하반기에 금리 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테이퍼링 시그널 제시하고 2020년 상반기 테이퍼링 단행하고 2023년 3분기 내외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당초 전망보다 1년 정도 앞당긴 거예요. 자, 한국은 언제 금리 인상하냐 봤더니 내년 3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였어요. 단 민간 신용 확대 등 금융 안정 우려로 내년 1월로 조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신용 확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금융투자에서도 내년 1월과 2월을 금리 인상 유력 시점으로 꼽았어요. 한국금융투자 다른 금융사에 비해서 조금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겼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내년 하반기를 유력한 인상 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당장 금리 인상이 시급해 보이는데 왜 이런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말로 볼까요? 일단은 이런 전망들은요, 현재 나온 지표가 바탕으로 제작이 됩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기준이 돼요. 자, 보면은 4월 15일 날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에서 나온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3%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와 더불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나왔거든요. 2월 전망 경로를 상회해서 좀 올라가서 당분간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통화 안정 목표 2% 미만을 하회하기 때문에 물가 압력이 통화 정책을 바꿀 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점을 좀 늦춰 잡은 거예요. 자, 계속 강조했지만은요,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네들 전망이 아니라 중계예요. 잘 보실래요? 작년 12월에 한국은행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0%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달 뒤에 한국은행에서 물가 전망치를 1.3%로 상향치를 조정해요. 그리고 나서 4월 15일 날 물가 전망치를 1% 중후반으로 바꾸게 됩니다. 두 달 단위로 지금 물가 전망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냥 바뀐 물가 지표 나오면 좀 더 상향시켰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자, 현재 한국은행에선 당분간 2% 내외의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계속 예상치를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전망 수정치를 내놓을 것입니다. 통화정책 변화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가와 관련된 지표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GDP 성장률, 두 번째, 물가 상승률, 세 번째가 저금리의 부작용인 자산시장 과열 부분과 특히 부채 증가 부분을 유력하게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관련 지표를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동안 한국 경제 성장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연설에서 정부가 4%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정했어요.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죠. 자,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기관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높이는 추세입니다. 한국은행도 아마 5월에서 수정치를 발표할 거예요. 게다가 2분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출이 너무 좋아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통관 기준 잠정치 조업일수 고려시 일평균 수출액 증가가 59%가 나왔습니다. 야,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기저효과 발휘된 거 아니야? 작년에 수출이 안 좋았나요? 작년에 수출 좋았거든요. 그렇게 좋았던 수출 대비해서 59% 폭등이 나는 겁니다. 수출 증가에 따른 투자 증가, 이에 따른 성장률 증가가 연이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한국 경제가 침체가 됐다. 그것은 세계 경제가 침체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침체될 때 저금리가 아닌 세계 경제 회복에 달려있다. 그래서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대해서는 좀 부작용이 많고 굳이 경제 회복하겠다고 저금리 정책을 써야 되냐?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물가는 예상보다 높게 오를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0.6% 전월 대비 증가를 했어요. 자, 이게 전월 대비보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무려 5.6% 폭등을 한 거예요. 자,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향후 2개월에서 4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잖아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고 이것이 2분기 내에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시장 전망치를 가볍게 웃돌았습니다. 심리 지수 105.2가 나왔어요. 전월 102.2에 대비 3포인트 더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103이었거든요. 103인데 105.2가 나왔다. 지금 과연 인플레 관련 지표들이요, 시장 전망치 다 웃돌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 또 발표된 것이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2.2%가 나왔어요. 물가 인식 2.2%, 기대 인플레이션 2.2%가 나왔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 2.2%고 현재 물가 상승률 2.3%인데 예금 금리 0.7%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금에 맡기겠습니까? 맡기면 손해다 생각하니까 자꾸 자산시장 과열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이런 신호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빠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일주일 뒤에는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일주일 뒤에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현재 시장 전망치는 2.7%입니다. 전월 2.3% 나오자마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이구야 2.7%, 2.3%하고 2.7%는 달라요. 왜? 대한민국은 물가 안전 목표제를 채택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2% 내외로 안정시키겠다는 한국은행 목표가 있습니다. 2.7%는 그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게다가 지금 2.3%만으로도 인플레 안심 못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7%면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일시적이라고 한국은행에서 언급할 수 있겠지만 전망치는 수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2% 중반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물가 불안에 따른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부동산 버블 붕괴했다는 금융시장 붕괴가 결국에는 이 물가에 달렸다 말씀드렸죠. 한번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것이 일시적으로 가라앉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하면서 물가 압력이 심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은행에서 1,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나 봤더니 1765조로 늘어났어요. 1분기에만 37조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계신용 지표를 볼 때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가계신용이 줄어들 수는 없어요. 자산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지 않는 이상 가계신용 자체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늘었냐, 성장률 대비 얼마나 늘었냐를 주의 있게 보고 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계속해서 이 가계신용 증가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때는 4.6% 증가, 2분기 때 5.2%, 3분기 때 7%, 그리고 4분기 7.9%, 그리고 나서 올 1분기가 9.5%, 무려 9.5% 폭등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결과는요 금통위의 매파적 성향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온 게 바로 물가 부분에 대한 불안도 금통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더 큰 부분은 바로 이 금융 불균형이거든요. 특히 4월 15일 날 있었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몇몇 금융위원들의 지적사항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완화적 여건과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지속은 가계부채 늦음과 자산가격 상승 지속 등을 통해 금융 불균형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금융위원은요, 문제는 완화적인 금융 상황을 배경으로 가계의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민간 부분의 레버리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임. 이는 채무 상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미래의 성장 경로를 제약하며 증가된 부채가 주로 주택을 비롯한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금융 불균형 위험을 높이는 등 중장기적 금융 취약성과 효율적 자원 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연내 금리 인상론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가계부채 문제였거든요. 아직까지 금통위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아직 물가의 불안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1분기 가계부채 통계가 굉장히 안 좋은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5월 27일과 6월 12일 두 번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5월 27일 날 2분기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금리는 당연히 동결하겠죠. 혹시 이때 무슨 신호가 나올 것인가? 신호가 나온다면 아마 물가 불안 부분보다는 아마 금융 불균형에 대한 언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6월 12일 날 한국은행이 71주년 창립 기념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인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월 12일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5월 CPI가 발표된 이유거든요. 근데 5월 CPI가 아까 시장 전망치가 2.7%고 최근에 이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적이 없고 오히려 더 높게 책정된다 말씀드렸습니다. 2.7%는 그 전에 2.3%하고 차원이 다른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러면은 금융 불균형 부분과 물가 불안 부분이 과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유명한 비둘기죠. 이 비둘기적 성향을 이제 갖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과연 시장의 전망치 일부 전망치처럼 과연 올해 11월 금리 인상론 언급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5월은 아니더라도 6월 12일 날 연내 금리 인상 신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